지난 시간에 배운 제곱 공식과 합을 곱으로 나타내는 공식에 이어서 이번에는 세 번째 도미노에 쓰여진 합성 공식을 도출해 볼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걸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레고 블록처럼 하나씩 조립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합성 공식은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때 바뀌는 것은 코사인과 사인이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바뀌며 코사인 함수의 개수가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되고 각은 파이만큼 평행 이동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위해서 먼저 간단한 기하학적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P, A, B를 찍습니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원점에서 점 P까지의 거리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됩니다. 이 길이를 R이라고 두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미 배웠던 삼각함수의 정의를 다시 사용합니다. A는 R 코사인 파이, B는 R 사인 파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식들을 A 코사인 세타 플러스 B 사인 세타에 대입하면 R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가 되고 R을 묶어내고 코사인 덧셈 공식을 사용하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은 짝함수이므로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와 같으므로 결국 합성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따로 있었던 두 개의 삼각함수항이 하나의 깔끔한 삼각함수로 정리되는 것입니다. 이 합성 공식은 사인파형의 진폭과 위상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자, 이제 합성 공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사인은 최대가 1이고 사인도 최대가 1이니까 둘을 더하면 최대는 2 아닌가요? 또 최소값은 각각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1일 때 사인 세타도 동시에 1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각각의 최대값을 단순히 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성 공식이 등장합니다. A와 B가 모두 1이므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는 루트 1제곱 플러스 1제곱, 즉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파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사인 파이는 루트 2분의 1, 사인 파이도 루트 2분의 1이므로 파이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는 루트 2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로 정리됩니다. 이제 문제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루트 2 코사인 0은 루트 2이므로 최대값은 루트 2, 세타가 4분의 5파이일 때 루트 2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면 초록색 그래프인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의 진폭이 루트 2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최고점은 세타가 4분의 파이일 때 나타나고 최저점은 세타가 4분의 5파이일 때 나타납니다. 결국 합성 공식은 두 개의 삼각함수를 하나의 파형으로 바꾸어 최대값, 최소값, 위상이동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번에는 곱을 합으로 바꾸는 공식, 곱합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들은 처음 보면 조금 낯설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삼각함수 덧셈 공식을 살짝 변형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새로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식을 조립해서 얻어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식입니다.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공식도 유사한 모양이죠? 자, 그럼 이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인의 덧셈 공식을 두 개 적습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입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이 두 식을 더해보면 끝항들이 사라지고 결국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정리하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사인 공식을 보겠습니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더하면 사인항이 서로 없어지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두 코사인식의 합이 절반으로 표현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두 식을 빼보면 코사인항은 사라지고 사인 알파, 사인 베타만 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또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2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결국 곱합 공식은 곱으로 묶여있던 삼각함수를 합과 차의 구조로 바꾸어주는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적분, 파동, 신호처리, 풀이의 해석 같은 분야에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도미노입니다. 이번에는 반각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반각 공식은 이름 그대로 각을 절반으로 줄였을 때의 삼각함수를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먼저 사인 반각 공식입니다. 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2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누기 2가 됩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반각 공식입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2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나누기 2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탄젠트 반각 공식은 탄젠트 제곱 세타 나누기 2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나누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럼 이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사인 반각 공식만 설명하겠습니다. 사인 반각 공식은 코사인 반각 공식을 유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사인 나누기 코사인이므로 두 결과를 대입하면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코사인 덧셈 공식에 알파 플러스 알파를 넣으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됩니다. 여기서 이번에는 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꾸어 대입하면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 나누기 2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알파를 세타 나누기 2로 바꾸면 코사인 제곱 세타 나누기 2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나누기 2가 됩니다. 반각 공식도 결국 제곱 공식과 덧셈 공식을 사용하여 편리함을 위해 다시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이제 실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인 7.5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7.5도는 15도의 절반이기 때문에 반각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인 제곱 7.5도는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15도가 됩니다. 사인 7.5도는 양수이므로 사인 7.5도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15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전에 구했던 코사인 15도 값인 4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2를 대입하면 사인 7.5도는 루트 8분의 4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결국 반각 공식은 큰 각의 정보를 이용해서 더 작은 각의 삼각함수 값을 구하게 해주는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6번째 도미노입니다. 이번에는 배각 공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배각 공식은 말 그대로 각을 2배로 만든 삼각함수를 원래 각의 삼각함수로 표현하는 공식입니다. 먼저 사인 배각 공식입니다.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코사인 배각 공식입니다.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식들은 사실 새롭게 외워야 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덧셈 공식에서 세타 플러스 세타를 생각한 것뿐입니다. 먼저 사인부터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여기서 세타 플러스 세타는 2세타이므로 사인 2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같은 항이 두 개 있으니까 정리하면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번에는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가 됩니다. 세타 플러스 세타는 2세타이므로 코사인 2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보셨죠? 배각 공식도 결국은 덧셈 공식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나온 것입니다. 자, 이제 배각 공식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세타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보자마자 곧 바로 배각 공식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공식이 있었죠? 사인 2세타는 2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따라서 원래 식은 사인 2세타는 1이라는 식으로 바뀝니다. 이제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그럼 사인 값이 1이 되는 각은 언제입니까? 단위원에서 가장 위쪽 점, 즉 각이 2분의 파일 때입니다. 그리고 사인은 주기가 2파이이므로 일반에는 2세타는 2분의 파이 플러스 2캐리 파이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양변을 2로 나누면 세타는 4분의 파이 플러스 k파이가 됩니다. 즉 이것이 최종적인 일반회입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초록색 그래프는 y는 사인 2세타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직선은 y는 1입니다.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사인 2세타가 1이 되는 위치입니다. 보면 첫 번째에는 세타가 4분의 파일 때 나타나고 그 다음은 k파이만큼 반복되면서 계속 등장합니다. 결국 배각 공식을 이용하면 어렵게 보이던 삼각 방정식도 훨씬 단순한 기본 삼각함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삼각함수를 배우다 보면 많은 공식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문제를 단순하게 변환하는 도구라는 점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공식은 모두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공식들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연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때 만들어내면 됩니다. 공식 암기를 넘어서 수학의 진짜 흐름을 보게 되신 여러분, 이제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 쫄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